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언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 ITQ 엑셀 부분, ITQ 엑셀 그 다음에 또 ITQ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ITQ 아래 한글. 네. 그리고 뭐 굳이 더 뭐 붙이자면 ITQ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4개 종목이 외에도 원래 ITQ 액세스도 있어요. ITQ 액세스도 있는데 자, 뭐 이 5개 중에 3개를 취득하면 OA 마스터를 가질 수 있고 4개를 취득하면 나중에 그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서류 제출해 가지고 PTI라고 하는 그 강사 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워드 프로세스? 얘도 좀 추가할게요.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단일 등급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1급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1급이죠. 자, 제가 이 자격증들을 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왜 이걸 언급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분들 대상을 위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하는 건데 지금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다수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그 이쪽 계통의 자격증 계통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문의 전화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상담 사례를 좀 내용을 공유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방학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 자녀를 위해서 IT 자격증을 좀 준비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해달라고 이제 막 얘기 끝에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마 이분들이 뭐 다른 학원을 알아보셔서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자격증 준비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업을 결국에는 등록을 안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나마 진짜 여기에서는 그나마 그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엑셀이나 이런 저 한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좀 미리 학생 때 준비시켜 놓으면 나중에 취업 준비나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상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정말 깨어 있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시 학원이 우선순위예요. 사실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기준으로는 입시학원이 가장 우선순위죠. 맞죠? 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의대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전망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막 열심히 그야말로 그 경쟁에 휘터지는 경쟁을 하는 세계죠. 입시학원이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 전화가 왔었을 때 이미 그 저기 해당
자녀 학생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저 추가로 저 국어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나봐. 하여튼 학원을 3개를 나눠서 다니는 것 같은데, 뭐 같이 하는 학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입시 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렇게 3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IT 자격증을 준비시키려고 한대. IT 자격증 준비를 해두려고 학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런 상태면은 사실 차마 제가 그때 얘기는 잘 못했지만, 저 원래는 원칙상 제가 정한 규정이 좀 규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미 입시학원을 한 2개 또는 한 3개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의 학생은 수업을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좀 소신 있게 발언할게요. 이 사이클을 지금 지내고 있는 학생들은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여서 아무리 저기 수업을 막 진행해줘도 자격증 취득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관적으로 수업을 안 받습니다. 튕겨냅니다. 좀 소신 있죠. 안 그래도 뭐 수강생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케이스의 학생들은 수업을 안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학원을 하나를 만약에 뺀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3개 다니고 있는데 2개로 줄여서 대신 컴퓨터 학원을 다니겠다. 그러면 제가 수강을 받아요. 그런 케이스면 제가 수업을 받는데, 이미 2개나 3개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얘까지 하면 4개가 되잖아요. 이 IT 자격증 준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컨디션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애초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이미 그 입시학원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지금 놓여있는 저 학생들은 결국에는 제일 컴퓨터 학원 IT 자격증 준비하는 게 가장 후순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래요. 입시학원들이 가장 우선순위고, IT 자격증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IT 자격증 준비하는 학원이 가장 하위 순위입니다. 뭐 대다수의 가정집이 아마 이럴 거예요. 현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다 그럼 안 받아요. 저는 수업 안 받아요. 별로 제가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받아요. 제가 수업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은 이거는 성인도 이렇게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학생의 나이에 이거를 그렇게 혹사를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문의가 이제 종종 이런 게 오는데, 그 제가 항상 상담 때 그걸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지금 몇 개냐? 한 2개, 3개 된다. 알겠다고. 그럼 저는 수업 안 해드립니다. 다른 학원 알아보십시오. 튕겨냅니다. 저는 이런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내용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게 참 어쨌든 희한한 게 앞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IT 자격증 준비를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안 하거나 못하는, 못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뭐, 팩트죠. 네, 나와 있는 통계로 잡히진 않았지만 실제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되도록 IT 자격증을 최소 1개 또는 2개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기사를.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매번 제가 이렇게 자격증 명칭을 적어가지고 검색을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보세요. 지금 대학교 뭐 인서울권을 포함한 아니면 뭐 지방대, 예, 그다음 뭐 이런 여러 대학교에 지금 보면은 지방대학교부터 뭐 특성화고등학교 뭐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3년 6월 기준이죠. 자, 최근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뭐 동신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위에, 예? 뭐 상명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자격증 교육을 지방권이나 이런 여러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 현장에서도. 그래서 ITQ 종목을 준비하거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워드 프로세서를 준비하거나 여러 이제 IT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업종에 상관없이 나중에 뭐 저 자녀분이 학생분들이 의대를 가시건 뭐 아니면 뭐 전문직인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직업을 나중에 가지던지 기술직이건 사무직이건 뭐 법적인 공무원으로 되게 상급 공무원직인 전문직으로 가건 중요한 거는 모든 업종 분야에서 공통으로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자격증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공무원 가산점이다 뭐다 해서 심지어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맞죠? 예, 뭐 나중에 뭐 로스쿨 가서 무슨 판사 검사를 하시던 하여튼 뭐 전문직 되게 많은데 뭐 의사가 되시겠다 뭐 아니면 뭐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서도 얘네들은 쓰인단 말이야. 얘네들은. 예, 여기에 이 자격증이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소양으로 얘를 자격증을 꼭 준비를 해라 라고 많은 기관이나 여러 그 분야 업계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자격증 무조건 준비하라고. 최대한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보면은 그 입시 준비 때문에 이 수능이 가장 우선순위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여기에 모든 그 학원비를 다 쏟아붓고 있죠. 맞죠? 예. 여기에 학원비를 전력 투자로 쏟아붓고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돈을 쪼개서 한 20만원, 30만원만 들여서라도 예? 좀 인근에 있는 가까운 컴퓨터 학원을 좀 이렇게 보내서 학생들이 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한 달, 2달만이라도 좀 짬짬하게 뭐 방학 기간만이라도 이용해가지고 자격증 준비를 시키면 좋을 텐데 그걸 하는 부모님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 못 본 것 같아. 아, 있어요. 물론 그나마 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일찍이 자녀들한테 막 ITQ 자격증 막 응시하게 하고요. 진짜 이런 자격증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또 같이 준비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랑 부모님이 같이 준비하는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율이 극히 낮아요. 통계로 나오진 않지만 제 예상으로는, 직감으로는 그런 비율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IT 자격증 꼭 최소 1개, 2개는 준비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단 이 대학교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대학교는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좀 알고 계세요? 일부 지방의 대학교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일부 좀 많은 대학교가 그런 것 같은데, 대학교들 중에 종종이라고 해야 되나? 다수는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 와라, 이렇게 그 제시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진짜예요. 대학교 중에 이게 지방대가 됐건 뭐 아니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됐건, 실제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졸업 전까지 자격증을 뭐 위에서 언급한 자격증 하나를 뭐 취득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거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그게 많이 쓰이고, 그만큼 이제 업계에서 취업을 할 때 어딜 가나 많이 쓰이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 이게 기사 몇 개 더 검색해 보시면 자격증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자, 대기업 신입 자격증 영어 시험 성적 보유자가 제일 많다라고 여기 지금 잡코리아에서 뭐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뉴스 기사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이 뉴스 기사를 한번 제가 클릭해서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잡코리아 이렇게 여기 뭐 알바몬 해가지고 여기 사이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대기업 신입직 합격 스펙 470건 분석한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영어 뭐 토익 점수 보유 비율도 되게 높고요. 자격증 여기 아마 한국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언급한 IT 자격증이나 뭐 각종 뭐 이제 각 분야별 뭐 식품이면은 뭐 식품 산업 기사, 뭐 전기면은 뭐 전기 기사, 맞죠? IT 쪽이라고 한다면 뭐 통신 분야 관련된 자격증으로 뭐 정보 처리 기사, 하다못해 뭐 정보 처리 기능사, 그리고 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관련 능력, 그런 어떤 대중적으로 알려진 명칭의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기업 신입직으로 이제 합격을 한 통계로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만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진짜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통상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전선이 있겠죠. 취업 전선을 진입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이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네, 이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하려고 그러면 더 지옥입니다.
이거는 주경야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말이 쉽지, 예,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진짜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나요. 제가 그런 문자나 그 전화 제보를 종종 받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인건비다 뭐다 해서 되게 막 그 물가 대비 월급이 뭐 별로 오르질 않아가지고 직장 생활에 찌들어 살면서 퇴근하고 나서 인터넷 강의로 막, 예? 짬짬이 3시간 4시간 퇴근하고 나서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직장 출근하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주 5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추가 근무 때문에 이제 52시간으로 인해서 6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찌들어 살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려 그러면 지옥이에요. 이거는, 예, 지옥이거든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게,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ITQ 자격증이나 뭐 어떤 뭐 엑셀 자격증이건 한글 자격증이건 1개 내지 2개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부분 때문에 앞전에도 영상을 언급을 했는데 왜 또 올리느냐,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겹도록 이런 영상 올리겠다고, 칼럼 영상으로. 저는 귀에 딱지가 지도록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릴 거예요. 왜냐면 상담이 최근에도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며칠 사이에, 예, 몇 주 사이에 한 2건인가 3건이 전화가 왔는데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내가 꼭 관련 분야의 그 기술직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그 사회적 어떤 그 일자리나 이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예, 업무 환경에서 컴퓨터를 안 쓰는 환경이 찾기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컴퓨터는 사용해요. 알고 계셔야 돼.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사 업체건 기술직으로 일하는 어떤 뭐 시설 관리 업종이건 뭐건 엑셀이나 워드 문서 같은 경우는 필수로 요구한다고. 이 2개는. 이 2개가 힘들면은 얘라도 꼭 준비를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익히셔야 된다고. 맞잖아요. 엑셀은 당연히 뭐 공사 견적 뽑아내야 되니까 엑셀 작업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 ITQ 파워포인트. 나중에 회의 자료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의하는데 회의 자료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아래 한글. 공문서 작성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맞잖아요. 사업 입찰 같은 거 참여하려면 뭐 공문서로 막 기관 협조 받아야 되고 기관 메일 보내야 되고 할 때 아래 한글 쓰잖아요. 물론 뭐 정부기관은 온나라 시스템 쓴다고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정보 검색 인터넷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크롬 브라우저로 검색 서핑을 할 줄 알아야 뭐 무슨 자격증 시험도 보고 뭐 무슨 뭐 등본도 발급받고 증명서류 같은 거 떼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ITQ 자격증이 왜 얘가 인기가 좋은 자격증이냐면 정말로 이러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과거에서부터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적 전반적으로 인식이 이 자격증들을 반드시 취득을 하면 가산점 부분이라도 최소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생겨난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백수로, 그래, 실업자로 있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실업자로 있는 거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백수로 실업자로 있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자격증을 최대한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그러죠.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의 실업자와 이걸 전혀 자격증이 없는 상태의 실업자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나중에 좀 쉬었다가 구직 활동을 다시 한다 했을 때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지. 분명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지금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대학교 갈 준비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기본 베이스로 요구하는 사회적 통상적인 분위기가 IT 자격증을 요구하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잡아봐 달라. 그렇게 제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격증은 그래도 내용 관련해서 열심히 언급을 하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 있으면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되는 시즌인 분들 있죠.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자격증 준비해야지 하면은 여러분들 10중 8구 자격증 준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느라 바쁘거든. 아유, 수능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아유, 대학교 입학 전까지 신나게 놀아야지.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스펙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자격증을 알아보려고 하는 학생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머리가 그나마 잘 돌아가는 때는 학생 때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정말 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신다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준비를 하세요. 방학 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IT 자격증 준비할 어떤 그런 그 계획이나 계획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진짜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이 넉넉하게 있고 뭔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학생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라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냅다 입시학원만 그냥 거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엑셀 자격증 없어가지고 자 파트타임 알바 뛰고 싶어도 뭐 사무직 알바 하다못해 뛰려고 해도 엑셀 자격증 따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언급을 하려고 영상을 좀 찍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좀 잠깐 오프라인 수업 얘기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3년도 8월 기준으로 워낙에 요즘에 지갑 사정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지갑 닫으시는 분들 많죠. 워낙에 학원비에다가 입시 학원비 부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식비 뭐 해가지고 이제 물가 부담이 돼서 지갑 닫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 받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수강료를 더 낮췄습니다. 전에는 한 달 25만원으로 했는데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몇 개 진행해보면서 결국엔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1개월에 10만원 받기로. 이렇게 그냥 받으려고요. 한동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진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개월에 10만원으로 좀 받고 그냥 수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저는 남아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돕고 산다는 생각으로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그냥 1개월에 10만원만 받기로 했어요. 솔직히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시를 해도 수업 듣는 인원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라인을 선호하지, 직접 막 수고스럽게 날씨도 덥고 한데 힘들게 막 학원을 막 방문해가지고 막 오프라인으로 막 과외 수업 받고 이런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쨌든 근데 언제든 수업은 받을 수 있게 길은 열려 있으니까 또 문의를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락처는 뭐 유튜브에도 뭐 배너로 적혀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메신저 있죠? 여기로 문의 주시거나 그렇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은 어차피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수업을 들어갈 때 제가 한 10만원 수강료로 받을 거고 1개월 단위로 이제 수업을 해서 그냥 진행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명, 4명만 저는 받아도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정말로 자격증 취득에 좀 생각을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연말 이제 마지막 회차 기능사 산업기사 시험도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뭐 상시 시험이야 항상 있는 시험이니까 연말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분기를 지금 향해 다 가고 있죠. 9월달이 곧 다가오는데 8월달이 이제 지나고 나면 올해 23년도도 이제 거의 한 4개월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시점이.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한 3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 시험을 또 보러 가야 돼요. 올해 연말 마지막 기사 시험 4회차 시험과 3회차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항상 시험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문제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과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비공개라서 시험장을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전이랑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수업을 하려면은 수강생한테 내용을 설명해서 알려주려면 제가 시험장을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시험장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험 예약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을 뭐 입수를 해야 최신 정보 내용을 입수를 해야 그래야 수강생한테 저는 최신 정보를 전달을 해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공부 좋은 결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